갱년기 증상이 심하거나 PMS가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여성에게 좋은, 남성에게 힘이 되는 이런 기능성 식품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약사 앨리스입니다. 일요일 아침 아이와 조깅을 하고 근처 브런치 카페에 갔습니다. 소세지 좋아하는 초등학생과 커피 좋아하는 엄마의 니즈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콩기름 말통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 마이. 못 봤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바깥 음식 어딜 가나 콩기름, 옥수수 기름 사용하겠지만 직접 보니 동공이 흔들거리고 콩기름이라니 찹찹했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식품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을 먹느냐이지요. 좋은 기름은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반면 나쁜 기름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무 기름이라 먹으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호르몬 측면에서 설명드리며 어떤 기름을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도, 기관도 잘 돌아가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세포막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건강한 세포인데요. 세포막이 딱딱하면 세포막을 통한 영양소 공급이나 노폐물 배출이 줄어들어 세포가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다른 말로 세포 노화라고 합니다. 세포 수준의 노화는 우리 몸의 노화로 진행되죠. 우리가 동안을 유지하려면 세포 수준에서부터 노화를 방지해야 하는데 세포 노화의 가장 치명적인 컨디션은 세포막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세포막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설탕, 나쁜 기름, 독소, 농약입니다. 세포막 유동성을 떨어뜨려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기름은 콩기름, 옥수수유, 식물성 종자유, 참기름, 들기름 포함입니다. 특히 산패된 지방은 세포막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호르몬, 영양 성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20대까지는 호르몬 과잉으로 불편했던 반면 30대 이후부터는 호르몬 부족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르몬 주기에 따라 컨디션 변화가 심하거나 생리전 증후군 PMS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갱년기 증상 또한 호르몬 부족과 관련됩니다. 남성들도 중년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감소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인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차가 큽니다. 누구는 한 달 내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반면 누구는 수시로 감정 기복이 생기고 컨디션이 들쭉날쭉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40대 이후에는 몸에서 호르몬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20대와 40대는 벌써 다르죠? 20대는 여성들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해서 겁이 없고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하고 그러지만 40대가 되면 아이고 안 할란다 이렇게 되죠. 네, 호르몬 생산량이 감소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호르몬을 알뜰살뜰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호르몬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세포막에서 이 쥐꼬리만한 호르몬을 잘 받아내야 해요. 그런데 세포막에 염증이 생겼거나 호르몬을 받아야 하는 호르몬 수용체, 캐처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 수용체에 다른 물질로 막혀 있다면 이 얼마 안 되는 소중한 호르몬이 목적지에 도달되지 못하고 공중분해되는 격입니다. 40대 이후에는 호르몬 생산량이 줄기도 하지만 잘 받아 써야 되는데, 받는 부분이 막혀 있으면 안 그래도 부족한 호르몬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는 버스를 놓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심하거나 PMS가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여성에게 좋은, 남성에게 힘이 되는 이런 기능성 식품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세포막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좋은 기름 먹고 세포막 수용체를 막는 환경 호르몬을 피하고 유기농 식품을 먹어서 농약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요? 몸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 식물성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아 염증성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카놀라유는 발암성 논란이 있습니다. 밖에서 드시는 음식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는 가능한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지방을 드셔야 하는데요. 이는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기버터, 견과류로 만든 버터, 그러니까 땅콩 버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피넛버터는 거기 설탕도 들어가고 유화제나 뭐 첨가물이 좀 들어가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뭐 유기농으로 땅콩만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은 좀 비싸지만 첨가물이 없고 또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 버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 먹은 소가 만든 우유에서 가공한 목초 버터, 이런 거는 오메가3 함량이 높고 건강에 도움되는 버터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이런 지방은 피하셔야 되는데요. 카놀라유, 발암성 논란 있고, 해바라기 씨유, 경화유, 대두유, 콩기름입니다.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이 많은 마가린, 옥수수유, 홍화유, 그 외에 식물성 종자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아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리용 기름은 아보카도유를 사용하고, 샐러드 만들 때는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용하고, 그 반찬 만들 때는 친정에서 만들어주신 참기름 써요. 네, 그거 다 먹으면은 가장 조금 소용량인 참기름 제품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한 100ml 정도로 그냥 시중에 파는 것 중에 가장 소포장으로 사서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름은 한번 뜯을 때마다 그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사고 있고, 병에 들은 제품으로 사고 있고, 그리고 차광병,
차광된 유리병에 담긴 기름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든 기름은 거의 사지 않아요. 환경 호르몬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건강하려면 몸의 최소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